안녕하세요. 민호성형외과 윤민호 원장입니다. 팔자주름 때문에 매일 거울 보며 스트레스 받고 계신가요? 팔자주름을 완화하고 싶어서 이런 얼굴 근육 운동을 찾아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럼 얼굴 근육 운동을 하면 주름이 많이 개선이 될까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얼굴 근육을 예로 설명드려 볼게요. 아까 보여드린 운동은 입술을 오므린 상태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동작인데요. 코 옆 꺼짐이 개선된다고 해요. 이 동작을 할 때 사용되는 근육은 구륜근과 상순거근, 작은 광대근인데요. 구륜근은 입술을 오므리는 작용을, 나머지 근육들은 윗입술을 올리는 작용들을 주로 해요. 근데 이렇게 윗입술을 올리는 근육들을 좌우로 움직이며 운동을 하면 윗입술이 팔자주름 아래로 쏙 말려 들어가는 현상이 생기면서 오히려 팔자주름이 더 심해질 것 같은 운동이에요. 두 번째는 입술을 모아서 앞으로 쭉 내밀면서 볼에 바람을 불어넣는 동작인데요. 팔자주름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이 동작을 할 때는 구륜근과 협근이라는 근육이 사용돼요. 입을 오므리는 근육과 뺨에 공기를 불어내거나 빨아들일 때 사용하는 근육이죠. 아쉽게도 입을 오므리는 구륜근은 팔자주름과는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근육이 과도하게 발달하게 되면 윗입술에 세로 형태의 고양이 주름이 생기기 때문에 좋지 않을 것 같아요. 협근 같은 경우에도 구강 내부에서 뺨을 치아에 밀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근육인데요. 이 근육을 운동해서 강화시킨다면 볼이 납작해지면서 뺨이 야인 사람의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요. 그래서 아쉽지만 이런 시도들로는 팔자주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사지나 입 운동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거든요. 사실 모든 주름이 단순히 피부 표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얼굴 구조 전체의 복합적인 변화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시술이나 수술하면서 판단하는 기준으로 팔자주름이 생기는 진짜 원인들을 하나하나 명확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가장 핵심적인 원인부터 짚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바로 코 옆을 한번 만져보세요. 콧볼 바로 옆, 이 부위요. 어떠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푹 꺼져 있거나 뭔가 만져지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기나 어린이들 얼굴을 만져보면 어떨까요? 아기나 어린이들의 코 옆에를 만져보면요, 마치 콩알처럼 단단하게 뼈가 만져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코 옆 지지뼈가 팔자 부위를 아래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밀어주는 정말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뼈가 서서히 녹아서 흡수되고 뒤로 꺼지게 됩니다. 주로 40대부터 줄기 시작해서 50대가 넘어가면 거의 만져지지 않게 돼요. 그럼 팔자 부위를 아래에서 꽉 받쳐주는 지지뼈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위에 있던 피부와 지방이 그 자리로 스르르 꺼져 내려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팔자주름이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코 옆 지지뼈가 꺼지니까 구조적으로 입은 더 튀어나와 보이죠. 많은 분들이 내 입이 돌출되었나 하고 착각하시는데 사실은 입이 나온 게 아니라 코 옆이 무너져서 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원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팔자주름은 단순히 살이 아래로 처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안면부 지방패드가 아래쪽 그리고 안쪽으로 회전하면서 내려오는 문제거든요. 이 광대 아래쪽에 있는 지방패드가 아래쪽으로 또 안쪽으로 회전하면서 내려오면은 팔자주름 바로 위쪽에 지방패드가 모이게 되고요. 압력이 집중됩니다. 이 부위가 계속 위에서 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팔자 위는 더 깊게 눌리고 주름은 더 훨씬 깊어지고 선명해지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무작정 얼굴을 문지르거나 바깥쪽으로 당기려고만 하면은 오히려 이 얼굴 구조가 더 망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피부 및 더 깊은 층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바로 중안면 깊은 지방층의 소실인데요. 이 광대 부분의 지방의 볼륨이 피부와 연부 조직을 위로 받쳐주고 있는데요. 이 깊은 지방이 줄어들면 팔자 바로 위를 받쳐주고 있던 지지 구조가 사라지게 되고 처짐이 심해집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피부 탄력은 괜찮은 것 같은데 팔자만 유독 깊은 분들, 이런 분들은 피부 문제가 아니라 피부 밑에 깊은 지지 구조가 비어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튼튼해야 할 텐트의 기둥이 무너진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팔자주름을 악화시키는 원인들은 코 옆 지지뼈의 흡수, 중안면부 깊은 지방의 소실과 지방패드의 처짐,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말 복합적이에요. 단순히 피부만 볼 것이 아니라 피부 속 근육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요. 바로 윗입술을 올리는 근육들이 중요합니다. 윗입술을 올리는 근육들이 총 3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이 근육의 힘이 선천적으로 강하게 태어나거나 혹은 살면서 계속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 근육의 힘이 강해진 분들이 계세요. 이 근육들의 힘이 강하면 팔자주름 아래의 윗입술 부위가 위로 강하게 끌려 올라가게 되고 이 과정에서 팔자주름 아래로 쏙 파고들면서 더욱더 깊은 주름을 만들기도 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팔자주름은 단순히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뼈, 지방, 근육,
인대, 그리고 피부까지 우리 얼굴의 모든 층에서 동시에 복합적으로 변화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결과인 거죠. 그래서 얼굴 근육 운동 하나만으로 모든 팔자주름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팔자주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안타깝지만 팔자주름 치료에 맞는 해답이란 건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유가 너무 복합적이기 때문에 각자에 맞는 솔루션을 설계해야 돼요. 코 옆 지지뼈가 흡수되어 그 부분이 꺼져서 주름이 깊어진 경우에는 그 부위를 채워줘야 됩니다. 예전에는 귀족 수술이라고 실리콘 보형물을 많이 넣었었는데요. 최근에는 부작용의 우려로 보형물에 대한 선호가 줄어서 필러나 지방이식 혹은 콜라겐 부스터 등으로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화면부 지방이 쳐져 내려왔다면 그 지방 패드를 다시 당겨 올려 개선할 수 있고요. 실리프팅이나 안면 거상과 같은 수술로 처진 지방 패드와 스마스를 당겨서 볼륨 있는 중안면부로 회복할 수 있어요. 또 윗입술을 올리는 근육의 힘이 과도하게 발달하는 경우에는 보톡스를 맞아서 근육의 힘을 줄여주면 표정주름이 깊어지는 걸 완화할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팔자주름 손으로 당겨보면 사라지니까 리프팅만 하면 해결될 줄 아셨는데 좀 더 복잡한 원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나요? 이렇게 내 팔자주름이 왜 생겼는지 그 근본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얼굴 구조와 노화 패턴을 알아야 비로소 시술이든 수술이든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걸 직접 하시긴 정말 어렵죠. 그래서 내 얼굴에 맞게 원인을 분석해주고 그 원인에 맞는 솔루션을 줄 수 있는 의사를 만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처럼요. 오늘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호성형외과 윤민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